안녕하세요. 저는 볼수록 매력적인 교사 김진영입니다. 밑에는 페이스북 주소고요. 친구 추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보시는 대로 알겠지만 저는 닮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그 친구도 닮았고요. 그리고 저는 고깃집에 가면 고깃집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주문을 받아요. 맥주집에서 일어날 때마다 500 한 잔 더요. 이런 것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또 대구의 모 국회의원도 좀 닮았습니다. 예. 뒤에 김차면 선생님이 맨날 저보고 장난치는데 조씨로 시작하시는 예.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습을 갔을 때 제 동기들을 보면 잘생긴 애들은 아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잘생긴 게 학급 경영이었어요. 잘생기니까 수업도 되고요. 이쁘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저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노력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높은 레벨로 가고 싶으시다면 노력은 좀 필요하시겠지만 그래서 비밀이긴 한데 여기서 촬영하시는 분들 다 보세요. 네. 잘 만들었죠?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에듀콜라 펼친 선생님이 한 분이 만들어 주셨고요. 선생님 혹시 이러셨던 적 없나요? 나 옛날에 이런 일 분명 겪었는데 나 여기 왔던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디서 봤어. 저 길 가다 많이 붙잡히거든요. 그리고 교대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선배들이 교대 수업 도움 하나도 안 된다 그러던데. 그리고 들어보면 도움 되나? 교생실 망했어요. 애들이 수업을 하나도 안 들어요. 저 실습학교에 있어봤거든요. 있어봤는데 정말 저런 얘기를 이제 실습생이 수업 끝나자마자 얼굴이 푹 죽어가지고 그럼 이제 아무 말도 못 해주고 뭐 먹고 싶냐 이렇게 해서 예, 그랬었는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습 끝나고 나서도 항상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걸 그때 왜 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 위에 써 있는 숫자는 지금까지 제가 맡은 학년입니다. 예. 56655, 6655, 6652, 그 다음에 전담인데 전담도 3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작년에 5학년 부장, 올해 6학년 담임. 이제 주로 교직 인생의 거의 전부를 고학년을 맡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면 첫 발령, 첫 가출. 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출이란 건 상상을 못 하십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가출이야 라고 하겠지만 저는 교직 인생 퍼블릭 에이전트 생활까지 합치면 13년인데 퍼블릭 에이전트는 해석해 보시면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거요. 예. 예. 13년 동안 가출이 4번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20년 경력이신 선생님은 한 번도 없으셨는데 저는 4번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또 2번은 첫 발령 때였습니다. 제가 2004년도 9월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이제 가난해서 어떻게 빌붙어서 살아야 되나를 고민할 때 첫 발령이 났어요. 이제 중간 담임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반 아이 중에 전 담임 선생님이 인수인계를 해주시면서 이 아이만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5학년 담임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1학년 때 유치원 아이의 돈을 뺏은
전설적인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계속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가정 환경을 들어보니까요, 엄청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안 계시고요. 오빠는 13살이 많아요. 그리고 80이 넘으신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옆집에는 고모가 사시긴 사는데 이제 고모만이 유일하게 얘를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오빠가 13살이 많았는데 그러면 25이거든요. 25은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인데 이 아이를 동생을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그때 이제 마침 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 죄송합니다. 가끔씩 말을 안 들어요. 예. 그 아이가 어디까지 했었죠? 예. 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소문에는 이 오빠가 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었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그 당시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상담 대학원을 가서 정말 열정에 붙어서 상담 이론에 의거해서 얘를 바꿔보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뀌진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2번 가출했습니다. 학기 중에 1번 가출하고 방학 때 1번 가출하고. 정말 되게 힘들었는데 뭐 그렇게 하고 해가 넘어가고 얘를 나중에 졸업을 시킬 때요. 제가 에이전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휴가를 받고 졸업식에 왔어요. 졸업식에 왔는데 이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저기 한 닮고 싶어요. 저 정도 거리였는데 딱 보더니 막 선생님 막 뛰어오더니 자기 고모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고모가 와가지고 저를 붙잡고 선생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러더니 자기 그 할머니를 불러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엄마 이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애가 졸업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의무 졸업이잖아요. 네. 제가 아니어도 당연히 졸업하는데 근데 지금도 그 할머니의 손길과 그 말은 또 기억납니다. 저를 붙잡고 막 우셨어요. 우시면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뭘 했을까? 가출했을 때 잡으러 다닌 거 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더 있긴 하지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버디버디 아세요? 예. 버디버디로 우리 학교 여자아이와 저쪽 다른 학교 여자아이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팀전이라고 부르죠. 서로 팀을 데려왔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 좋아 짱끼리 해결하자. 그래서 짱들끼리 이쪽 학교 짱이 남자죠. 남자들끼리 서로 대담을 합니다. 이제 마치 오늘 문 대통령과 트럼프가 하듯이 이제 대담을 하면서 한판 붙자. 좋아 콜 붙어.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 내가 갈게 하고 그 학교 아이들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철역으로 세 정거장 정도 차이가 나는데 6학년 아이들 7명과 5학년 아이들 9명, 야구방망이 하나. 그렇게 하고 저희 학교에 쳐들어왔는데 저는 저희 학교 짱이 저희 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퇴근 시간 이후까지 남아서 걔네들을 취조하고 그리고 그 학교로 보냈습니다. 이건 또 웃기죠? 같은 해에 있었던 건데 어느 날 옆반 형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진영아 누가 자꾸 애들을 괴롭힌대 라고 해서 걔를 오늘 우리 학교 온다니까 한번 만나보자라고 했는데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22살이에요. 22살인데 근처 초등학교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애들 PC방 마일리지 뺐고 PC방비 뺐고 그리고 6학년 여자아이한테 버디버디로 사귀자 그러고 되게 이상하죠. 예. 이 사람이 오는데 마침 그날 분위기는 상당히 느와르 영화와도 비슷하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 친구가 온다는 시간에 미리 우산을 들고 나가 있었어요. 지금보다는 좀 더 정장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제가 정장을 입으면 되게 교장 선생님처럼 보이는데 저는 정장을 입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직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화처럼 이렇게 시선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옆반 형이 그 친구한테 잠깐 이리 와서 얘기 좀 해요라고 되게 점잖게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놈을 잡으려고 하여튼 잡으려고 우산을 집어던지고 막 쫓아가서 거의 잡으려고 했는데 앞에서 놓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옆반 형과 함께 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쫓아다녔습니다. 체력도 없는데 막
막 그런 거 있죠. 막 뛰다가 쟤 멈추고 우리도 같이 멈추고 막 이제 막 했는데 3시간을 추격을 하다가 나중에 겨우 못 잡았어요. 못 잡고 이제 포기하자라고 했는데 걔가 자전거를 버려두고 갔었잖아요. 그 자전거를 찾으러 왔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는 정신병력이 있는, 그래서 일반 학교를 못 다니고 동네에 계속 돌아다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거예요. 이 학교를 옮겼습니다. 학교를 옮겼는데 여자아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우리 학교의 여자 짱이었고 한 명은 여자 삼짱이었어요. 또 공교롭게 항상 그런 아이들은 저희 반에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친했는데 점점점 남자 한 명을 두고 사이가 안 좋아도 완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완전 밀렸어요. 밀려서 어떻게 손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요. 여자아이들의 그 감정선은 잘못 건드리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충 시간에 그 삼장의 아이가 너무 속상해서 집에 갔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보충 시간에 교실에 들어와서 이제 일장의 나이에 멱살을 잡고 흔드시고 저는 그걸 말리고 그게 5월 16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멱살 잡힌 집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법정 싸움까지 하고 이제 또 나중에 담임인 저한테 막 책임을 계속 물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엄청나게 괴로웠거든요. 1년 내내 막 너무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갔는데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남아있는 아이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해도 가출을 2번을 했어요, 아이들이. 예. 그렇게 가출이 4번이 교직 5년 사이에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꼭 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2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2학년 담임을 처음 할 때는 학교에서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2학년 아이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하는 내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색칠해. 네. 선생님 이거 색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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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애들이 20명이면 30번 반복해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가고 나면 그날 있었던 일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2학년 아이들의 장면은 미술 시간에 쓰려고 주전자를 하나 놨었는데 그 주전자를 사물함 뒤에다 놨었어요. 사물함 뒤에다 놨는데 애들이 그 쉬는 시간에 사물함을 봤더니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야, 이거 되게 재밌어. 그러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명이 그 주전자에 서로 얼굴을 넙대대한 얼굴을 보려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루 종일 쉬는 시간마다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왜 나는 이런 고생들을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도대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해결책을 내가 찾아야 어떻게 했었어야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을 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교사로서 버티고 싶었거든요. 저는 뭐 엄청나게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좀 특히 2011년에 그 어머니가 통째로 이제 그 1년 동안 괴로웠다고 했을 때는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저의 최고의 그 미션이었어요.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내가 살아남지? 어떻게 내가 이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걸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교육 현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2011년도 말에 대구에서 중학교 학생이 자살을 하면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요. 학교폭력 대책들이 등장했는데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등장한 다음에 제가 저런 일을 겪었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일인데 교사로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나오지 않잖아요. 정말 현장에 나오시면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장난감 도끼로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톡 찍었는데 그게 이제 뉴스 카피라이트에는 도끼 반행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직의 이야기를 교사가 전달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기록하고 싶었어요. 기록을 하면 누군가한테는
경험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교생 실습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저한테 계속 강의를 맡겨서 제 사례들을 이야기해주면 그 교대생 친구들이 주로 얼굴이 나는 선생님보단 덜 하겠지 라는 희망을 안고 갔거든요. 그래서 경험과 위로를 누군가에게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면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겪든 옆반이 겪든 너무 많이 겪어서 왜 이런 걸 계속 겪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듀콜라라는 단체를 만들어낸 사이트고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에듀콜라라는 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에듀콜라는 에듀케이션이랑 콜라보레이션의 합성어고요. 해석은 안 해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름 지을 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콜라가 몸에 좋진 않은데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그래도 톡 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해보자라고 했고요. 교육에 대해서 누구나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지금 3년째예요. 2015년 2월 4일 날 개설을 해서요. 지금 홈페이지를 중간에 한번 이전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총 누적 인원을 봤더니 80만 명이 다녀갔고요. 글은 1170개가 넘고요. 최대 방문한 인원은 7,576명.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아직 페이스북 상에서만 알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로 이제 뒤에 참샘스쿨 같은 경우는 컨텐츠라서 저희랑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거의 글을 올리거든요. 저희의 교직 이야기 혹은 내 학교 생활 그리고 내가 수업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꽤 의미 있는 수치고요. 저희의 모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발령나면 여러분들 옆반에 있을 이야기들을 적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는 별로 저희가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거대 담론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면 어떤 전문가여야 되고 되게 유명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장을 하고 싶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록은 일기일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일 수도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요. 뭐든 쌓이면 기록이에요.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기록이잖아요. 이 기록을 하는 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당연히 공유를 하고요. 그렇게 될 때 또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하는 건 언젠가 힘이 떨어져요. 왜 저는 정말 많이 도전해봤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도 해야지? 나 오늘부터 음식 안 먹어. 아침 먹고 점심 때부터 미친 듯이 흡입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같이 하면 좀 더 낫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느덧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장이란 건 강제로 하는 성장도 있지만 은연중에 조금씩 어느 순간 성장한 나를 발견하는 모습이 전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 교대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수업이란 어떤 건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사란 어떤 건가라는 거에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생각하기 싫지만 교수님들이 강제로 이런 걸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답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와서 본 바로는 나는 이런 교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즐기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에도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필진 모집을 할 거예요. 저희가 혹시라도 정말 그냥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혹은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실습에서 어떻게 쓰일까 혹은 학교에 나가면 어떻게 쓰일까 그런 걸 고민하시는 이야기도 저희는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사가 될 분들한테도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 아까 들어오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뭐 질문도 좋고요. 후기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 여기까지고 아까 호랑이 보셨죠? 좀 학교에서 잘 입고 다니는데 그 호랑이 옷은 이미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털이 다 빠져가서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이 3개였어요. 그래서 그 3개 너무 소중해서
예. 첫 번째는 학생 간의 유대감, 우리 학급의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월 2일 날 수업 어떤 교사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도 그날 아이들의 협동심이나 유대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게 완성되는 시기는 졸업식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졸업식 때 아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내가 그동안 잘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준비는 해야죠. 그래서 예, 절대로 한 번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딱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벨업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는 레벨업이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성장하면서 잘하는 것도 나중에 느끼면 레벨업이 되는 거지. 난 이제부터 레벨 1단계가 넘어갔는데 난 이제부터 2단계 교사야.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저희 옆반이 하시는 건데요. 아이들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 한 방법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번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라고 했는데 애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만든 거예요. 한 글자를 한 명씩 만들어서 아이들이 요거를 지나가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작년엔 저희 학교 교가를 저희가 6학년 전체가 붙였거든요. 벽에다가 1, 2학년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교가를 부르고 다녔어요. 이건 저희 반 칠판에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틀려도 괜찮아 소중한 너니까라고 해서 당연히 아이들이 한 번에 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습생들이 실습하러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웠던 게 수업을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생이 수업을 성공했다. 그럼 교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은 다른 선생님들도 가르쳐야죠. 교사들도 오늘 내 수업 망했어라고 생각하는 게 허다한데 교생이 수업을 성공하는 건 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큰 욕심일 수도 있고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반에서 하는 건데요. 무알시라 그래서 무엇이든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해서 에듀콜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도 있는데 진영제국 운영법이라고 있어요. 예, 제 이름이 김진영이고 저희 반 컨셉은 제국입니다. 예, 저는 황제고 모든 아이들은 평등해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권력을 제가 가져간다는 뜻으로 했고요. 아이들이 하루에 10분씩 한 명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 내용은 전혀 제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스케줄 관리만 하고요. 그 10분은 그 아이가 뭐 나와서 노래를 해도 좋고 무용을 해도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회기가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서로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는 제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예요. 잘하는 걸 알게 되면 서로 다투더라도 심하게 다투지는 않는 걸 전 봤어요. 근데 다만 교사 선생님들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따로 빼야 되거든요. 저희 옆반 신규는 이 무알실 저 따라서 무알실을 하는데 할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쉬는 시간 뺏긴다고. 정말 긴 질문이었는데요. 에듀콜라라는 사이트는 어떤 직업군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학내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교육이라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글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저희 해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 읽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원도 좋고요. 유학생도 좋고 아니면 진짜 학부모인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글 써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다음 아고라와 댓글로만 서로의 교육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어떤 오픈된 공간에서 나는 이렇게 교육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교사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같이 들어준 학부모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이 어떤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컨텐츠가 있을 때는 글감들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난 이런 글을 쓰겠어라고 목록화 시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날 때마다 적어야 돼요. 저도 지금 적고 있어요.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컨텐츠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필진들이 저희가 35명인데요. 35명들끼리 이번에는 뭐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볼까요? 라고 가끔씩 이제 특집을 만들어서 글을 쓰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1학기, 2학기 분기별로 새로운 필진들을 모집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간단한 에피소드들 같은 경우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했던 특집은 이제 곧 영상으로도 조금씩 나올 건데 수업에 사용했던 책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다음 글쓰기로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인데 제가 또 하는 방법은 저는 1학기가 끝날 때쯤에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우편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에 가서 집으로 붙입니다. 이거를 한 이유는요. 처음엔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했어요. 그 11년도에 엄청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풀까 하다가 아이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뭔가 사람이 되게 힘들 땐 단순한 활동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주구장창 썼고 처음에 편지 쓰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하루에 한 5명 쓰면 머리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희 반 아이들이 20명이고 한 일주일 정도면 편지를 다 쓰고요. 편지를 집으로 보내주는 이유는 우체통에 고지서와 그리고 행운의 편지 이런 것만 있으면 되게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은 평생 편지를 받는 기쁨을 모를 거야. 편지를 받을 때 가장 기쁜 건 저는 이 편지 봉투를 뜯는 순간이거든요. 뜯을 때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게 되게 기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 활동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저에게 조금 더 다가오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많이 믿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해봤을 때 제가 주로 고학년 담임이었잖아요. 한 4년 정도 이 활동을 했는데 4년 동안 아이들의 졸업할 때 항상 써있는 말 중에는 편지를 보내주신 건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라는 그런 말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